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실천편 책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1.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해야 할까에서 복지기관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방향 설정을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 내용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는 쪽이 25쪽이네요. 예, 25쪽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주소를 옮기는 주거전환, 그리고 두 번째, 발달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 그런 마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거, 선행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챕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되면 탈시설인데, 발달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즉 공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사례를 좀 보면 AAC 조성해서 의사소통, 지역사회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으로 하시는 것들을 좀 보면 어울림 지원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소모임 같은 것을 지원해서 주체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 그리고 위기 상황 대처에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 옹호인 연계. 그래서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1대1 매칭되어서 지역사회 내 핵심 주변인으로서 기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들, 특히 옹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지역 병원 이용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점을 착안해서 지역병원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친화성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연계 활동들을 하는 거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의사가 발달장애인에게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민간복지기관, 복지시설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민, 반관, 즉 공립, 민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복지시설들에서 주로 했었던 지금 선행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선행 사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필요를 확인한 후 지역 단위로 이렇게 내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키워드들은 뭐가 계속 중첩돼요? 지역사회, 지역단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첩되어지는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단체, 기관, 제도, 문화 등을 찾아서 발달장애인에게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을 돕는 형태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그분과 관심 있고 또 돕고자 하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소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 이 외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점이나 가게나 제도, 문화, 이런 데까지 포괄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상호성을 갖도록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활동에 주로 반민, 반관인, 공립민영 기관들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좀 더 가보면, 그래서 비교해 보면, 근데 이용시설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모집하고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연계하는 특징, 즉 방향이 이렇게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요. 생태계 안에 사회에서 찾아서 방향성이 이렇게 간다는 특성이 있고, 거주시설은 당사자의 지역생활 속에서 관계를 주선하고 강화시키는 특징. 그래서 거주시설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사회로 나가는 쪽 방향들을 갖는다라고, 경향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복지관 중에서도 이런 방향성들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 가긴 할 건데, 거주시설은 특성상 당사자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생태 체계를 좀 더 다루는 쪽에 방점이 무게중심이 있을 뿐, 크게는 경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이미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시킨다. 이게 첫 번째 방책으로 세우신 건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책인 겁니다. 가끔 이거 무시하고 커뮤니티 케어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기존 거 다 갈아엎고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아예 이상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갈아엎을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 역량이 되면 말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할 역량이 실제로 없다. 그럴 권한도 없다. 그런데 방책은 자꾸 이상적인 걸 얘기한다. 그러면요, 기존 것에 더해서 자꾸 부가적으로 일이 만들어진대. 이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는 전략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이미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는 전략인데, 이게 오히려 현장에서 먼저 실행해야 될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설정하신 건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건의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주요 추진 내용, 그래서 여기서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 내용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보시면 지역성이라고 하는, 특히 지역사회와 상관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건강돌봄도 어떻게 하느냐, 발달장애인의 주치의 및 약국을 지역에서 찾아서 연계하는 거고,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건강교육까지. 누구에 대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와 발달장애인이 연결돼서 관계주선할 수 있도록, 즉 관계가 맺어지고 좀 더 돈독해지도록 하는 활동,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포럼 등을 개최하고 개념을 찾고 온라인 플랫폼들을 제작하고 영상 기록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 공론화시키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친화적인 곳이 되는 그 속도가 빨라지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이웃 발굴해서 이분들이 당사자와 관계가 맺어지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내지도 제작하고 발달장애인 편의시설들을 찾아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신 곳에는 인증간판 같은 것들을 부착드려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칭찬해드리고 계속 동기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탈시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 하신 분이 즉 계시면 그분에 대해서 지역생활에 대해서 그동안 파악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OT를 진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내서도 발간하고, 초기에는 식사 배달 그리고 코디 파견 활동들을 통해서 초기 정착을 돕는 뭐 그런 활동들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복원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지역사회 주체로 보는 사람들이 복지기관만이 아니고요, 주민센터, 그리고 그냥 보통 지역 주민, 그리고 민간단체 아울러서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지는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배제하지 않고 그냥 같이 만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야가 지역사회에 잘 받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도록 하는 그 두 번째 정부 정책 커뮤니티 케어의 취지와 목적이 잘 반영되어 있고 자리매김 잘 되어 있다. 어디로서? 국립민영으로서. 이렇게 설정 자체를 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개념 정립,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것에 주로 모델이 짜여져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 의료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이용과 관계 지원, 지역사회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지원하겠다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복지 서비스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와 당사자를 잘 연결해주는 체계 구축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강화될 영역이고 강화하라고 해야 될 영역이고 이미 있는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하기 지역 내 좋은 이웃, 단체, 이해와 배려가 있는 상점 등을 찾아서 지역 주민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비공식 지역사회 주민, 가게, 상점, 제도, 문화 등에 대해서 친화적 제도 등이 발달장애인에게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을 쓴다라고 하는 공립민영의 독보적이고 반독점적인 자리매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시범적으로 하는데 복지 지도 등을 기획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역사회 방점이 있으니까 이런 구상이 나오셨겠죠. 그리고 탈시설 이용자가 생겨날 경우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과 소개를 얻을 수 있는 생활 안내 책자 만들어서 아까 OT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자립 초기에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영양 돌봄 사업, 돌봄 코드 연계 등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봉 해리머니 인천에 있고요. 인천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시범 사업 16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 그 장봉 해리먼의 커뮤니티 케어 민간기관으로서의 하는 것에 많이 방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저는 공식적인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가 실행되면 특히 공공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성 있게 실행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예요. 지금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이 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케어를 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중에서 거주시설이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일까?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커뮤니티 케어 하는 기관이 있고 큰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무엇일까? 그 중에서 거주시설로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개념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분명했던 것은 뭐예요? 발달장애인의 필요를 시설 내부가 아닌 어디서 찾는 거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찾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거주시설이 해야 된다는 거고 거주시설이 이런 거 하는 것인데 동일하게 기관 차원에서 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커뮤니티 케어랑 상관없이요. 사회사업이면 원래 이렇게 돕는 겁니다. 예. 원래 이렇게 도왔어야 되는 거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셜이잖아요. 소셜워크이잖아요. 예. 요즘 자꾸 이거 그냥 사회복지사라고 하다 보니까 소셜워크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건데요. 사실은 우리 하는 거 소셜워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하지 않고 개별 기관의 실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실천하는 건데 저는 단 주안점은 사회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상호 적응, 공생, 친화 사회를 만들어내는 쪽에 공립 민영으로 있는 그러면서 사회사업, 소셜워크 하는 곳에 주안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뒤에 어떤 실천들을 하는지는 다음번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 거고요. 지난번 안내 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고를 읽고 나눈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읽으신 다음에 라이브에서 만나서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